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Q 파워포인트 2022년 10월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TQ 파워포인트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은 PC문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안 작성 요령은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하시고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할게요. 저장은 위에 상단 버튼에서 이 저장 버튼,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장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F12 누르셔서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하셔도 됩니다. 자, 2022년 10월 A형이니까 저는 자, 편의상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자, 와이드 스크린을 A4 용지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5번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구성을 보시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 저희가 방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를 하실 건데요. 2에서 6까지의 슬라이드는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하신 거고, 제목과 하단 로고에 대한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슬라이드 두 번째를 보시면서 위에 상단의 제목과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여기 번호, 여기 세 가지를 해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 가시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서 세 번째 거,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 용 상자는 위로 올리시고,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도형은 요 도형하고 요 도형이네요. 자, 그러면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시는 요 도형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좌우가 바뀌었죠. 네, 여기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위에 도형은 팔각형이네요. 자, 위에 가시면 여기서 팔각형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 왼쪽, 오른쪽 크기를 같이 줄이실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로 줄이시면 같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도형은 선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서식에서 윤곽선에서 선 없음, 그 다음에 아래 도형은 흐리니까 여기서 흐린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진한 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이 상자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주세요. 글꼴은 도둠에 다시 핀셋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럼 홈에 가셔서 도둠 하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 다시,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 가운데. 이렇게 하셨으면 위에 상단 도형은 끝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 로고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는 삽입에 가시면 그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BC 주식회사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배경 회색을 투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3개 가셔서 투명색 설정, 그 다음에 회색 꼭 찍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시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위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스터에서 하시는 거는 끝나셨어요. 그러시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닫기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오른쪽 아래에 저희가 여기 번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 여기 머리끝 바닥끝 슬라이드 번호, 제목은 표시하지 않은, 제목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이 두 개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신 거예요. 여기까지 전체 구성 슬라이드 마스터가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 중에서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는 거 먼저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번 슬라이드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문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도형 워드아트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네모 도형을 그리시고 이 안에 그림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워드아트 모양은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ABC 주식회사 하신 것처럼 투명색, 배경을 회색을 투명색 하시고 그림 넣어주신 겁니다. 자, 간단한 그림 먼저 하실게요. 자, 그림에 가셔서 ABC 주식회사, 그 다음에 3개에 가셔서 투명색 설정하시고 자, 꼭 찍어서 그림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갖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눌러서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네모 해서 한 절반 정도까지죠. 네,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여기 서식에 가시면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있습니다. 자, 여기 가셔서 파일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건반 모양,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그림 서식, 자, 여기 가셔서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죠.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 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투명도 50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은 워드아트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변화는 삼각형으로 해주시면 되고 글꼴은 도둠에 굵게, 그 다음에 근접 바스 터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자, 삽입에 가시면 워드아트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안에 내용은 지우시고 글씨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한번 꼭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여기 그림자 꼭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주세요.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니까 여기 텍스트 효과에 가셔서 변환에 가셔서 삼각형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반사에 가셔서 근접 바스 터치, 자, 그 다음 크기 위치랑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살짝 작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얼추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되셨으면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도형을 두 개 그리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그리시고 글씨를 써주시고요. 자, 모든 글꼴은 굴림에 24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하이퍼링크 해주시는 거고, 다 하신 다음에 그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선택하시고 목차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자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 꺾인 형을 먼저 그릴게요. 자, 여기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요거네요. 요거 네, 요거 니은자형 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가셔서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요 도형은 자, 여기 가시면 요거네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여기 텍스트 상자 그리셔야 됩니다. 살짝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글씨 쓰시는데 글씨는 제일 긴 걸 써주세요. 첫 번째가 제일 기네요. 그러면 글씨 써주세요. 자, 글씨 쓰시고 그 다음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에 24입니다. 굴림, 그 다음에 24.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요 도형도, 그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없음이에요. 여기 도형에 선 없음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윤곽선에 가셔서 윤곽선 없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살짝 흐리죠. 네, 선택을 하시고 도형에서 자, 흐린색 하나 선택해 주시고, 앞에 거는 진하니까 여기서 네, 진한 색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 누르시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는 써주세요. 안에 글씨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6으로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죠. 자, 요만큼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삽입에 가시면 하이퍼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문서를 해주시고 슬라이드 6 하시고 확인 눌러주셔서 하이퍼링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치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선택하시고 방향키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림은 삽입해서 그림 가셔서 저 선인장은 6이네요. 네, 요 그림을 선택하시고
삽입하신 다음에 이쪽 위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 누르셔서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해주시고 바깥쪽을 찍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되셨네요. 자, 혹시 틀린 게 있는지 글씨를 찍어 보셔서 여기에서는 글씨 크기가 중요한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틀린 게 없으시면 자,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작성하시고 글머리 끼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영문하고 한글 작성하시고 글머리 끼워를 주시고요. 글머리 끼워에 따라서 글꼴,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을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제목을 입력할게요. 자, 제목 입력하시고요. 밑에 한번 찍으시고 여러분들은 영문이랑 한글 중에 편하신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 스코프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엔터를 치시면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테두리 한번 콕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주세요. 글꼴은 여기 보시면 공통사항이 굴림이죠. 네, 굴림이니까 굴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여기 앞에 부분 24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4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줄간격은 1.5.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만큼만 선택을 하시고, 여기 앞에 부분은 굵게 해요. 그래서 굵게 해주시고, 글머리 끼워는 이쪽에서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거 눌러주세요. 목록 수준 눌림.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서 글자 크기가 20으로 바뀌어요. 자,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 요 모양이죠. 네, 여기에 가셔서 글머리 끼워 모양을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좀 좁은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 글상자 크기 이렇게 하셔서 넓혀 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시고 위쪽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왼손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숫자 앞에 커서를 두시고 한글을 지우시면서 여러분들은 영문을 써주시면 돼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영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 입력을 하시고 항상 여기 끝에를 보셔야 돼요. 여기 끝에. 자, 그래서 이 상자를 이렇게 줄이시면서 끝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동영상을 넣어볼게요. 자, 동영상을 삽입하시고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네요. 자, 삽입에 가시면 이쪽에 비디오에 여기 내 PC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동영상 선택하시고 삽입.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신 상태에서 위쪽에 가시면 재생 있어요. 여기에서 클릭할 때가 아니고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 자, 문제랑 비슷한 위치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찍어보세요. 찍어보셔서 글꼴이랑 글자 크기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도 보셔서 1.5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게 없으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자, 표를 먼저 그리세요. 표를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요 너비만큼 위에 두 개의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높이만큼 좌측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목을 쓰겠습니다. 자, 제목 다 쓰시고 그 다음 표를 만드실 때는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표는 하나, 둘, 셋, 행은 3개, 열은 2개네요. 그럼 여기 누르셔서 자, 행은 3개, 열은 2개.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4자 좀 뒤에까지, 그 다음에 앞에는 2자 좀 앞에까지,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엔터 치시면서 업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표 스타일을 먼저 주세요. 테마 스타일 강조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 디자인에 가셔서 여기서
테마 스타일 강조 2는 요거네요.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끄램과 줄무늬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가셔서 여기 왼쪽과 위쪽으로 가 있죠? 네, 여기서 가운데.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 주세요.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살짝 줄하고 줄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줄간격도 주세요. 1.5.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단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상단 도형은 두 개의 도형으로 그리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모인데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이렇게 잘려 있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 중에서 요거가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둥근 거. 요거 같은데요. 네, 요거 선택을 하시고 그리실 때는 요쪽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빨간 선이 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도형은 여기는 사다리꼴 같은데요. 네, 여기 누르셔서 자, 여기 보시면 사다리꼴 네, 선택을 하셔서 자,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이 틀리시니까 채우기에 가셔서 다른 색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글꼴을 주세요. 글꼴은 도둠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씨가 지금 하얀색이에요. 글씨를 쓰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복사 크기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안에 글씨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대상. 그 다음에 좌측 도형 그릴게요. 좌측 도형은 네모의 한쪽이 잘려 있네요. 자, 그러면 도형에 가셔서 네모의 한쪽 잘린 거는 요거죠. 네, 요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실 때는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좌우가 바뀌어 있죠. 네, 여기 정렬에 가셔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에 가셔서 적당한 색을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도 주세요. 도둠. 그 다음에 18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살짝 작은 면이 있네요.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글꼴이에요. 글꼴이 도둠에 18이 되어 있는지 잘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안에도 안에는 굴림이네요. 네. 제가 아까 굴림으로 했나요? 네, 도둠에 18. 네,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글꼴을 한꼴을 바꾸실 때 이렇게 하시고 도둠에 18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 도형만 바뀌고 안에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표 안에는 따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차트 슬라이드를 만드시는 거고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은 도둠의 16, 그 다음에 외곽선을 바깥쪽에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제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는 여기 아래쪽에서 여기 누르시면 돼요. 차트 삽입 누르셔서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 창이 뜨시면 자, 여기에서 모퉁이를 이용해서 이 점을 이용해서 옆으로 위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크기를 보시고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여기 보시면서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료 다 입력하신 다음에는 여기 행렬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연료 전자가 연료 생산이 가로축이 되어 있죠. 저희는 내연기관차니까 이쪽에 행렬 전환 콕 누르셔서 이렇게 내연기관차 이렇게 하시고요. X 누르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상단에 올라가셔서 빠른 레이아웃에서 여기 5번째 이거 누르세요.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주세요. 글꼴은 도둠의 16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 자,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 하나 하셔서 이렇게 바깥쪽에 외곽선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부 조건을 보시면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 글꼴은 궁서 24 굵게, 그 다음에 안에 흰색,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하시는 거네요. 자,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한번 꼭 찍으시고 제목에 테두리 한번 꼭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 굵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흰색 해주시고 테두리 하나 넣어주시고 윤곽선에서, 그 다음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이죠. 네, 그러면 오프셋 아래쪽,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네요. 자, 차트는 바깥쪽이 차트 영역, 안쪽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 그래서 바깥쪽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노랑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시고 채우기에서 네, 흰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갈게요. 자, 데이터 서식에서 조립 패자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정하시고 보조축. 자, 왼쪽이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이고요. 자, 이렇게 꺾은 선정을 하시고 보조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막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계열 차트 중립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차니까 패차에 여기에서 표시 있는 꺾은 선정, 그 다음 보조축. 자, 이렇게 하셔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양, 표시가 좀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는 다이아몬드에 좀 크죠. 네, 그래서 이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이 열리면 맨 앞에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에서 다이아몬드로, 그 다음에 크기는 12. 네, 이렇게 하시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값 표시를 하실 거고요. 수소 전기차의 연료 생산 계열만. 여기 보시면 여기 17.7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위에서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이니까 바깥쪽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도형 삽입하시는 겁니다. 여기 도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에,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이 18. 근데 도형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여기 문제를 보시고 축 형태나 맞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축이에요. 축을 보시면 기본축과 보조축, 가로축이 있는데, 기본축에 보시면 0부터 20까지 2씩 올라가죠. 그리고 소점 한 자리입니다. 그럼 저희는 보시면 0부터 20까지 2씩 올라가는데 소점이 없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진한 선이 있어요. 보조축도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진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넣으시고 값도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축은 값은 안 바꾸셔도 되니까 선택을 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네, 윤곽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더블 클릭하셔서 최소값과 최대값 주단위는 안 바꾸셔도 되니까 여기 소수점만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표시 형식에서 여기서 숫자로 하시고요. 소수점은 한 자리 이렇게 해서 1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도 선택을 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하나 넣어주시고요. 근데 보조축을 보시면 0부터 12까지 3씩 올라가네요. 근데 저희는 0부터 10까지 1씩 돼 있죠. 네, 이럴 경우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0부터 12까지 그 다음에 주단위는 3으로, 그 다음에 여기 범주에서 숫자로 하시고 똑같이 소점 한 자리 1 하시고 엔터 치시면 네, 이렇게 변경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도 선택하시고 윤곽선에 가셔서 검은색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크기 깨지지 않게 이렇게 하셔서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눈금선이 없죠. 네, 눈금선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도형은 여기서 이 도형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승용차니까 여기서부터 이 정도 크기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글씨가 단위 TCO2 EQ. 네, 글씨 쓰시고 선택을 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에요. 굴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서재에 가셔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은 요겁니다.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 가운데 여기서도 중간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랑 이런 거 잘 봐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맞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 특별히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마지막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도형 그리시고 스마트 아트 2개 그려주시고 나중에 모든 글꼴은 굴매 18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도형 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룹 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2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 먼저 쓸게요. 제목 쓰시고 아래 상자는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실 때는 여기 아래 배경이 되는 아래에 있는 도형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네모에서 양쪽이 둥근 거니까 요거 같은데요. 네, 요거. 자, 요거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출자 정도까지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하셔서 네, 복사하세요. 위아래가 좀 크니까 이렇게 높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살짝 네, 크림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좌우가 바뀌었네요. 자, 오른쪽은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파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윤곽선에서 모양은 파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는 살짝 두껍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스마트 하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스마트 하트가 2개 나오는데요.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삽입에 가시면 여기 스마트 하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글씨는 바로 쓰셔야 되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글씨를 쓰시는데 여기에다가 배출원.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실 때는 방향키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도형이 생겨요. 자, 방향키로 내려가셔서 자, 글씨 써주시고 방향키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도형은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여기서 딜리트 눌러서 아래 거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테두리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18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가 첫 번째가 경사네요. 그러면 여기 디자인에 가셔서 경사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개에 가셔서 이렇게 편한색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기 줄여주세요. 좀 더, 네. 그 다음에 위치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아트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화살표 있는 거니까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에 가시면 요거네요. 네,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는 습식 공적, 건식 공적. 네, 이거 엔터가 눌렸네요. 네.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도형이 아까처럼 생기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치세요. 그래서 공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오셔서 건식, 그 다음에 Shift 엔터, 공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X 누르시고요. 테두리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궁서로 바뀌었네요. 네,
그 다음에 글씨가 검은색이죠. 네, 글씨는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셔서 두 번째는 3천 만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일에 가셔서 3천 만화 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편한 거, 이쁜 걸로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자, 위치 선택을 해 주시고, 네, 검은색이 안 됐나요? 네, 여기서 검은색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도 조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위에부터 도형 그려볼게요. 위에는 양쪽이 잘린 네모죠. 네, 그러시면 이쪽에서 양쪽이 잘린 건 요거네요. 네, 요거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크기랑 그런 거는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스마트 하트도 살짝 내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좌우 대칭이 있네요. 네, 여기 정렬에 가셔서 좌우 대칭.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 도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하트랑 그런 거 빼고는 특별히 어려운 도형은 없어 보입니다. 자, 도형은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도형을 그리실 때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도형 찾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과 아래쪽에 그려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형을 그리실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도형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란 점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크기 조절하셔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여기 연결선입니다. 연결선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구부러진 연결선을 이용하셔서 제가 옆에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딱 붙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셔서 검은색으로 하셔야지 좀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좀 두껍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양이 동그랗고 화살표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살표에 가셔서 동그랗고 화살표 자,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형이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됐을 때 글씨가 돌아가요. 그게 여기에서는 여기 생물학적 전환입니다. 그래서 자, 저 도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에 가셔서 이게 상하 대칭 이렇게 하셔서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글씨를 쓰시면 이제 돌아가겠죠. 같이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항상 텍상자를 쓰셔서 다른 데다 글씨를 쓰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됩니다. 얹혀 놓으셔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고 색상을 바꾸실 때는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같이 색상은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글꼴을 바꾸실 때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 글꼴을 바꾸실 텐데 스마트 하트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뀐 게 없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글꼴 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그룹 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날아오기 왼쪽에서네요. 네,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날아오기 그 다음에 효과에 가셔서 왼쪽에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도 여기는 검은색으로 하는데요. 네, 글씨는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자, 두 번째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글꼴 주세요. 글꼴은 굴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씨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만 흰색이니까 선택을 하시고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그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이 애니메이션이 바운드네요. 네, 그러면 애니메이션 가셔서 바운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꼭 미리 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혹시 따로 움직이시면 우클릭 하셔서 그룹 해제하시고 다시 범위 잡으시고 그룹 다시 하시고 애니메이션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을 바꾸니까 여기가 살짝 깨졌네요. 자, 그럴 때는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서 자, 이렇게 해서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도형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10월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혹시 틀린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꼭 확인하시고요.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